안녕하세요. 기타 사항을 진행할 서영진입니다. 15장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QT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QT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할 디버깅이라던가 아니면 QT에서 제공해주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플러그인과 동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QT에서 간단한 세팅값을 조정할 때 사용되는 Q세팅 클래스라던가 그 다음에 QT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리소스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버깅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래머가 원하지 작성된 프로그램 내에서 의도된 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버그라고 하는데요. 이런 버그는 프로그램 내에서 원하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거를 찾아내는 과정은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이라는 뜻은 우리가 D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제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버그를 제거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디버그란 말이 이제 처음에 붙게 된 거는 1944년도에 하버드에서 개발한 마크 1이라는 컴퓨터에서 그때 이제 우리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알려진 그레이스 호퍼가 프로그램 오동작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점을 찾아봤더니 진공광사에서 벌레가 끼어 있어서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버그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은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 내에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버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T에서도 디버깅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명령의 인수가 있습니다. 명령의 인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때 그 프로그램 실행할 때 뒤쪽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명령의 인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로우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콘솔에서 헬로 월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뒤에다가 노 그래브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터미널에서 프롬 실행과 함께 뒤에 옵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명령의 인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명령의 인수 중에서 우리가 디버깅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의 인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도 노 그래브 옵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디버깅 중에 서버가 차단되는 걸 말을 하면 방지를 하면서요. 마우스와 키보드가 입력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게 노 그래브 옵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그랩 옵션은 노 그랩 옵션을 해제하는 게 두 그랩 옵션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싱크 옵션이라는 거는 X 윈도우가 동기 모드로 실행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윈도우가 버퍼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클라이언트가 버퍼에다가 이벤트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이벤트를 프로그램 내로 날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클라이언트가 이벤트에 따라서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함수가 있는데요. 이 디버깅 함수들은 우리가 디버깅을 메시지를 출력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QDebug 함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디버그 메시지를 화면으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printf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메시지를 맥 이벤트로 넣어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QDebug 하시고 $%yes 하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문자형을 넣어주게 되면 printf처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Warning 함수가 있는데요. 디버깅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버깅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QWarning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QCritical 함수가 있는데 QCritical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러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역할만 해주지만 QCritical 함수는 중대한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해줍니다. 그 다음 QPatal랑 함수 같은 경우에도 치명적인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와 밑에 두 개가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경고의 강도가 세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메시지 핸들러가 있는데요. 메시지 핸들러는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에러 메시지에 어떤 그런 거 대응을 해주는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 정의의 에러 메시지 핸들러를 만들고요. 요거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의 타입은 앞에서 봤던 QDebug 같이 디버그 타입이 있고요. 워닝 타입이 있고 크리티컬 타입이 있고 파탈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QT4에 추가된 시스템 메시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메시지 핸들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커스텀 메시지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번 사용자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콜백 함수 형태의 메시지를 만들고요. 요거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의 디버깅 시스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큐티의 디버그나 워닝이나 파탈 같은 게 큐티의 디버그 코어로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이것이 큐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에러 메시지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디파인 에러 메시지에 따라서 나눠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에러 메시지를 만드실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타입은 보이드 탑으로 만드셔가지고 리턴은 에러 메시지 핸들을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로서는 에러 메시지의 타입과 그 다음에 메시지의 캐릭터, 스트링의 캐릭터임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 install 메시지 핸들을 통해서 에러 메시지를 저희가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게 에러 메시지, 사용자 중에 에러 메시지 핸들러가 되고요. 다음과 같이 보이드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 타입과 그 다음에 메시지 아규먼트를 인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수로 받아서 메시지 타입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디버그 메시지냐, 워닝 메시지냐, 파트 메시지에 따라서 각각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찍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를 등록하는 걸 보면요. 여기서 q install error 메시지 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든 메시지의 타입을 우리가 커스텀 메시지를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매크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디버깅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출력할 때 소스코드의 파일명과 라인 번호를 함께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버깅 메소드 같은 경우,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함수들도 마찬가지지만 큐티 소스코드가 디버그 모드로 컴파일할 경우에만 실행이 되고요. 릴리즈 모드로 할 때는 컴파일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버그 매크로를 살펴보면요. 어서트가 있는데, 어서트에 이제 들어가는 컨디션이 참일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오고요. 거짓일 경우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서트 S 같은 경우는 컨디션과 헤어가 핫을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컨디션이 불표현일 때, 컨디션이 거짓일 경우 회원인 곳에서 핫인 경고 메시지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하고요. 체크 PTR 같은 경우에는 이 PTR이 포인터가 널일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것들이 전부 다 릴리즈 모드에서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캐릭터, 포인터, P는 하고 P는 캐릭터, 포인트형으로 멜록 어쩌고저쩌고 사이즈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Q에 체크 PTR P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걸 두 줄을 하나 합쳐가지고 Q에 체크 PTR P는 캐릭터 포인터에 멜록을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디버그 모드일 때는 실행이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요. 릴리즈 모드일 경우에는 이 라인 한 라인 자체가 아예 주석 처리가 돼서 실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모드일 경우에는 이 메모리가 얼로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뒤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 플래그가 있는데요. 디버깅 플래그는 우리가 간단한 검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체크 스테이트를 해서 이게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있는지, 이게 널 값인지, 아니면은 수학적 에러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검사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디버깅과 관련된 거를 봤고요. 그 다음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거를 보겠는데요. 디자그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의 모양이나 위젯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큐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제 큐 위젯에서 위젯을 생성할 때 우리가 사용자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는 인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큐 위젯의 생성자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페어런트를 쓰시고 나서 큐티4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윈도우 플래그를 쓰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윈도우 플래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양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값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위젯 타입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윈도우 타입이냐,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타입이냐, 그 다음에 드로우 타입이냐, 팝업 메뉴이냐, 아니면 스클래스 스크린이냐, 아니면 서브 윈도우냐, 이러한 타입들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타입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원래는 프로그램을 띄게 되면 우리가 뭐 위에 타이틀과 그 다음에 뭐 최소 미니와 버튼 같은 게 적어야 되는데, 요거 없이 그냥 프레임이 없는 우리가 윈도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소스 코드를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소스 코드는 우리가 헬로우 큐티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하나의 차이가 지금 보시면 생성자의 그 페어런트 뒤에 옵션이 추가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큐티에 프레임레스 윈도우 힌트라는 것을 주게 되면 우리가 그 윈도우에 프레임이 없는 그 윈도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티에서 스타일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GUI의 외적인 요소를 뭐 설정을 하는 방법이 스타일이 하나가 있는데, 큐티는 이제 GUI를 직접 그리는 에뮬레이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운영체계의 스타일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눅스에서 윈도우에서의 실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뭐 윈도우에서 리눅스에 실행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내에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Q 어플리케이션의 set 스타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전체에다가 스타일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젯 내에서만 스타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Q 위젯의 set 스타일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스타일을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젯에나 어플리케이션에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스타일을 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명령형 옵션으로 아까 코맨드 라인 아규먼트로 마이너스 스타일 하나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헬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시킨다 그러면 마이너스 스타일 뭐 플라티넘 같은 경우는 플라티넘이라고 주시면 우리가 그 큐티 프로그램을 플라티넘이라는 스타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에서 제공해주는 스타일은 큐스타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거는 어떤 GUI의 외적인 요소를 구현하는 기본 추상 클래스가 되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뭐 윈도우 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티브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뭐 맥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모두 큐 스타일을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큐 스타일에서도 일반적으로 모든 스타일이 대부분의 그 플랫폼에 사용 가능한데, 단 두 가지 스타일은 특정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윈도우 XP 스타일은 그 윈도우 XP의 어떤 드로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XP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Q 맥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맥에서 있는 아쿠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뭐 윈도우 스타일이라든가 플라스틱 스타일이나 뭐 CD 스타일이나 모티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OS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관련된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스타일을 주실 때 우리가 set 스타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뭐 CD 스타일이나 아니면 set 스타일을 이용해서 뭐 맥 스타일이나, 지금 맥 스타일을 썼다는 말은 이 프로그램이 맥에서만 동작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모티프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윈도우즈 스타일이나 플라스틱 스타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보면 CD는 CD 스타일이고요, 맥은 맥에서 쓰는 스타일로 나오고요, 모티브는 모티브 스타일로 나오고요, 윈도우는 윈도우즈에서 하는 스타일이 나오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스타일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OS에서도 이러한 그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특정 OS에서 어떠한 그 다른 OS에 있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러한 셋 스타일을 이용해서 각각 위젯마다 그 각각의 스타일을 따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우리가 원할 때 뭐 붙이거나 띄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에는 플러그인을 생성할 수 있는 두 가지 API를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큐티에서 플러그인을 뭐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플러그인을 기본 클래스로 상속을 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 QStyle 플러그인이 있고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QTextCode 코드의 플러그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QStyle 플러그인 클래스는 스타일과 관련된 플러그인을 만드실 때 요거를 기본 클래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TextCode 코드의 플러그인은
텍스트 코덱을 만드실 때 이걸로 상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함수들을 구현한 후에 매크로를 추가해 주시면은 우리가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의 기본 클래스를 보면 뭐 다음과 같은 플러그인의 기본 클래스가 있고요.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 플러그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플러그인을 만드시는 방법은 q 오브젝트의 클래스와 제공하고 싶은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플러그인을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declare 인터페이스 매크로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와 관련되는 q 메타 오브젝트를 시스템에 통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q 익스포트 플러그인 매크로를 이용해서 밖으로 익스포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해서 플러그인을 빌드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플러그인의 기본 스타일로 되는 플러그인을 상속받는 플러그인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플러그인을 만드시면 되고, 밑에 플러그인 익스포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때는 이 플러그인을 셋 스타일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q 스타일 팩토리를 이용해서 플러그인을 플러그인을 로드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적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라이브러리는 정적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동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정적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리눅스 같은 경우는 항상 라이브는 li로 시작하고요. .so로 끝나는 게, .a로 끝나는 게 정적 라이브러리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적 라이브러리는 li로 시작을 하고요. .so로 끝나는 게 동적 라이브러리입니다. 정적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그 프로그램 내에 함께 컴파일이 돼서 합쳐지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정적 라이브러리고요. 동적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그 프로그램 내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의 링크만 표시가 되고요. 실제로는 라이브러리는 같이 포함이 안 되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동적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되어서 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동적 라이브가 되는데, 동적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적 라이브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때 동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아주 일부분만 동적 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적 라이브가 메모리에 항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메모리에 낭비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시점에만 메모리를 올렸다가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필요가 없게 되면 라이브를 내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Qt에서는 Q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Q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유 라이브러리를 실시간으로 로드하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동적 라이브러리 위치는 etc 밑에 do.so.conf 파일이나 또 환경 변수인 LD 밑줄 라이브러리 밑줄 패스에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D 밑줄 라이브러리 밑줄 패스는 이미 우리가 Qt 설정할 때 환경 변수로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이게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Qt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때 Qt의 동적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메모리로 불러와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적 라이브러리 확장자는 리눅스에서는 .so 파일이고요. 맥 OS X에서는 dylib 파일이고요. MS 윈도우에서는 .dl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QSettings 클래스가 있는데요. QSettings 클래스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설정값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MS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고요. 맥 OS X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XML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qtdir에 etc라는 디렉토리 밑이나 아니면 홈 디렉토리에 .qt 파일의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보통 화면상의 윈도우의 크기라든가 위치 같은가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용자 아이디 같은 거를 저장하시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밀번호 같은 걸 저장하실 때 이게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암호하지 않고 저장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사용자한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시스템 레지스터리를 이용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시스템 레지스터리에 많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의 부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보 같은 거는 저장하시는 건 좋은데요. 너무 많은 정보들을 QSettings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큐 세팅의 예를 보시면요, 뭐 다음과 같이 큐 세팅에 세팅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는 begin 그룹과 end 그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값을 실제로 지정하실 때는 set value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키와 value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실 때는 뭐 반대로 q settings라는 인스턴스를 정의하시고 인스턴스에 value와 value를 주시면 되는데, value를 다음과 같이 그 키를 키값을 주게 되면 키값을 이용해서 value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Qt 리소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Qt 리소스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뭐 다른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을 뭐 스트링 파일에 지정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버튼 같은 거를, 버튼에 쓰인 이미지라든가 뭐 사운드 같은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소스 시스템이 예전에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을 하고요. 버튼 A와 버튼 B가 버튼 C가 있을 경우에 버튼 A와 버튼 B와 버튼 C가 세 개가 똑같은 이미지를 쓴다고 했을 때 Qt 2.7 같은 경우에 리소스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시스템마다 이미지를 세 개를 따로 링크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Qt 3 이상부터 리소스 시스템을 되게 되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똑같은 이미지를 링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뭐 세 개의 버튼에서 똑같이 쓰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뭐 공간이라든가 메모리 같은 걸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 파일들을 따로 배포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내에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배포나 설치 문제 등이 간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배포가 잘못되거나 다른 디렉토리 있는 경우에 실행 파일이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을 또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t 리소스 시스템은 그 XML 형태의 QREC라는 어떤 Qt 리소스 컬렉션이라는 파일 내에 이미지를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뭐 RCC 버전 1 이렇게 쓰시고요. Q 리소스 안에 파일의 위치를 하나씩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경로에 해당 파일을 포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제 Qt에서 사용하는 바이너리를 바꾸실 경우에는 RCC 유틸리티에서 바이너리 제트로 변화하시면 되고요. 뭐 다음과 같이 그냥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QRC를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메이크 파일에서 자동으로 RCC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리소스는 뭐 Q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의 QRC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써가지고 명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으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요 슬래시로 시작되는 이러한 위치를 바로 불러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이제 플랫폼에 따른 설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QMake를 사용해서 각각의 OS에 맞는 컴파일 환경을 설정을 가능하게 되는데, 뭐 리눅스나 맥OS 10 같은 경우에는 QMake와 MakeWith를 사용해서 뭐 컴파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QMake의 -t VACAPP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VCAPP라는 걸 이용해서 그 비주얼 C에서 사용하는 그 실행 파일에 대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CLIB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공유 라이브러리나 어떤 라이브러리를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들 때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할 때는 VCLIB를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코드 프로젝트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맥에서 사용하는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수정하거나 할 때는 -스펙에 macOS X 엑스코드라는 거를 주시게 되면 엑스코드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일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macOS를 이용해서 우리가 IDE를 이용해서 쉽게 프로그램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가 QMake의 변환 작업을 이용해가지고 각각 원하는 그 프로그램, 그 IDE 환경에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플랫폼과 관련되는 매크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Qt 인베디드에서 우리가 작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는 뭐 사운드 같은 경우는 맥 같은 경우에는 코어 오디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리눅스나
그 X11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OSS는 안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윈도우 32 같은 경우는 자이엑스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렇듯이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에 각각 출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코드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인 하시고,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신 경우에는 Q 밑줄 WS에 윈도우즈를 윈을 쓰시고, 여기다 코드를 라인 해주시면 되고요. NDF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디파인 하시고 Q에 WS에 X11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Qt의 엠베디드, 그 Qt 엠베디드 같은 경우는 QWS를 주시면 되고요. 맥 같은 경우는 Q에 WS에 맥을 주시면 되고, 윈3시 같은 경우는 QWS에 윈을 주시면 되고요. X11은 QWS에 X11을 주시면 각각의 플랫폼에 따른 코드를 따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뭐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다고 되는데, 예를 들면 액티브 X 관련된 클래스라든가, 그 다음에 Q 모티프 관련된 클래스나, 아까 앞에서 봤던 뭐 Q 맥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클래스는 각각의 그 OS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OS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하셔가지고 그 클래스 플랫폼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한 번 정도 더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Qt 프로그램하는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타일이라든가 뭐 디버깅이라든가 뭐 플러그인이나 뭐 동적 라이브러리나 설정값을 저장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